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이었다. 순영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자식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준우야, 미영아. 엄마 숨이 너무 가빠.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읽은 표시는 2시간 전에 떴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순영의 시야가 흐려졌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져갔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몰랐다. 3년 전 남편 태수가 퇴직한 날 순영은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35년간 회사에 묶여 살던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단 6개월 만에 태수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영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태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고 순영은 그 옆에서 잠 못 이루며 등을 쓸어주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서. 태수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할 시간 충분했어요. 순영은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하나도 충분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오랜 회사 동료들은 몇 명 오지 않았고 친척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떠났다. 아들 준우는 장례식 내내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이라서요. 네, 계약건은 다음 주에. 딸 미영은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않았다. 엄마, 저 내일 중요한 PT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순영은 혼자 남은 빈소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떠난 후 순영의 몸도 급격히 나빠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손발이 저렸다. 병원에서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갖가지 진단서를 내밀었다. 약은 하루에 15알, 아침 6알, 점심 4알, 저녁 5알. 순영은 약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밥이 됐네. 처음에는 준우와 미영이 번갈아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자 핑계가 늘어났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큰 계약건이 있어서 택시 타세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엄마, 오늘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순영은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녔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고 내릴 때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 애들도 바쁜데 뭐.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1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순영은 혼자 식사를 했다. 혼자 TV를 봤다. 혼자 약을 먹었다. 어느 날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이 2달 지난 우유가 그대로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 상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기를 보면 카톡 메시지는 대부분 광고였다. 가끔 준우나 미영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은 몇 시간 후에나 왔다.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저도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순영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2024년 12월 23일 오후 3시.
순영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고객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동 응답이었다. 미영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끊겼다. 곧 문자가 왔다. 엄마, 지금 PT 중이에요. 급한 일 있으세요? 순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했다. 준우야, 미영아. 엄마 숨이 너무 가빠.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전화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끄러져 갔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경찰이 집 문을 열었을 때 순영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이틀간 신문이 쌓인 것을 보고 신고했던 것이다. 유족분들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 딸 있는데 몇 달째 한 번도 못 봤어요. 순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준우는 거래처와의 골프 약속을 잡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네, 준우입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이쪽 강북경찰서입니다. 어머님이.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골프채가 손에서 떨어졌다. 미영은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케이크를 장식하던 중이었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남편이 소리쳤다. 전화를 받은 미영의 손에서 크림이 묻은 스푼이 바닥에 떨어졌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빈소에는 순영의 사진만 쓸쓸히 걸려 있었다. 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읽지 않은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준우야, 미영아. 엄마 숨이 너무 가빠.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읽음 표시는 12월 23일 오후 5시 47분. 순영이 죽은 시간은 추정 오후 11시. 오빠.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우리가 그때 갔더라면. 닥쳐. 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미 늦었어. 말해봤자 뭐해.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남편의 장례식보다도 더 한산했다. 김씨 할머니가 조문을 왔다. 준우야, 미영아.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긴. 너희 어머니는 매일 현관에 나와서 너희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렸어. 전화기 붙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더라. 그걸 내가 얼마나 봤는데.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준우와 미영은 형식적으로 절을 받았고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진짜 슬픔은 그 후에 찾아왔다. 일주일 후 준우와 미영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은 먼지 쌓인 채 그대로였다. 후, 빨리 끝내자. 집 매물로 내놓아야 하니까. 준우가 말했다. 응, 그래야지. 미영도 동의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약봉지가 가득했다. 순영이 먹지 못한 약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부엌 냉장고를 열자 상한 음식들이 썩어 있었다. 순영은 마지막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침실에 들어간 미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순영의 필체가 보였다. 2024년 9월 12일
오늘도 준우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바쁘겠지. 2024년 10월 3일. 미영이 애들이 독감이라고 못 온대. 괜찮아. 애들이 더 중요하지. 2024년 11월 20일. 병원 혼자 갔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 무서웠다. 하지만 애들한테는 말 안 해야지. 걱정할까봐. 2024년 12월 1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12월 23일. 숨이 너무 가빠. 애들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지겠지. 괜찮을 거야. 미영의 손이 떨렸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빠, 이거. 미영의 목소리가 잠겼다. 준우는 서재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순영의 계좌 내역을 보니 매달 준우와 미영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다. 준우의 사업 자금, 미영의 아이들 학원비. 순영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조금씩 덜어 자식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마지막 잔고는 38만 원. 준우는 주저앉았다. 엄마. 그날 밤 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오래된 홈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다. 어린 준우와 미영이 웃고 있었다. 순영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우리 준우, 미영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리모컨을 찾았다. 하지만 리모컨은 침대 옆에 있었고 TV는 분명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다. TV를 끄려는 순간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순영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눈이 준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으악! 준우는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플러그가 뽑혔는데도 TV는 계속 작동했다. 순영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일그러진 목소리였다. 준우야, 왜 안 왔니?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에서 뛰쳐나왔다. 그 순간 TV는 꺼졌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환각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준우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대형 계약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만 성사되면 수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일 전날 밤, 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몇 달간 공들여 만든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다.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뭐야? 준우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화면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순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진이 아니었다. 움직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입이 천천히 열렸다. 준우야. 엄마야. 으악. 준우는 노트북을 집어던졌다. 노트북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깨진 화면 속에서도 순영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왜 안 왔니? 왜 엄마를 버렸니? 준우는 귀를 막았다. 아니야. 환청이야. 다음 날 아침 준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일이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패닉 상태였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서버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모든 계약서, 고객 정보 다 사라졌어요. 준우는 서버실로 뛰어갔다.
IT 담당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백업 서버까지 동시에 망가졌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버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떠 있었다. 엄마는 외로웠어. 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오후 3시 거래처와의 미팅. 죄송합니다. 준우 씨. 자료가 없으시다니. 이번 계약은 어렵겠네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준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와 진행하겠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회의실을 떠났다. 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억의 계약이 날아갔다. 회사는 곧 자금난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준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어떻게든 데이터를 복구해야 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다.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누구 있어요? 준우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터벅, 터벅.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준우는 문을 잠그려 했다. 하지만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준우야. 순영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생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원망스러운 목소리였다.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넌 뭘 하고 있었니? 준우는 책상 밑으로 숨었다. 온몸이 떨렸다. 골프 약속. 그게 그렇게 중요했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순영의 윤곽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몸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발은 바닥에서 10cm쯤 떠 있었다. 준우야, 엄마를 봐. 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차가운 손이 준우의 어깨를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계단을 굴러 내려가듯 내려갔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뒤를 돌아보니 사무실 창문에 순영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이 움직였다.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미영의 집. 미영은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이 걸린 일이었다.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 이것만 성공하면 임원 승진이 확정이었다. 노트북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PT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미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파일을 닫았다. 내일이면 끝이야. 그때였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낯익은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어린 시절 생일 사진이었다. 순영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있었고 어린 미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미영은 기억했다. 10살 생일날 사진이었다. 갑자기 사진 속 순영의 입이 움직였다. 미영아, 기억하니? 엄마가 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걸. 뭐야 이게. 미영은 노트북을 껐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넌 엄마 생일을 3번이나 잊었지. 사진이 변했다. 순영이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초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식탁이었다. 작년 생일. 엄마 혼자 케이크 샀어. 내가 올 줄 알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이제 내가 느껴봐.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화면이 꺼졌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회사에 도착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파일이 사라졌다. 6개월간 작업한 모든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미영은 패닉에 빠졌다. 백업 파일을 확인했다. 클라우드, USB, 이메일. 모든 백업이 삭제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 과장, 준비됐죠? 저기, 파일이요?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6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분명 저장했는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입니다. 승진도 없습니다. 미영은 무너졌다. 일주일 후 준우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대형 계약이 날아간 후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장님, 이미 2달째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다. 사무실은 텅 비어갔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준우 씨,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입금 안 하시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준우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다. 만약 갚지 못하면 가족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었다. 아내 수진이 물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날 밤 준우는 술을 마셨다. 혼자 거실에서 소주를 들이켰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나왔다.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게 다 엄마 짓이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거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한여름인데도 거실은 겨울처럼 추웠다. TV가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순영의 일기장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2024년 11월 30일. 준우한테 전화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5초 만에 끊더라. 바빠요. 엄마 그 말만 남기고. 나도 바쁘게 살고 싶다. 준우 만나는 거 하나만 바쁘고 싶은데. 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2024년 12월 10일. 요즘 너무 외롭다. 말할 사람이 없다. 거울 보면서 혼잣말한다. 이러다 미칠 것 같다. 엄마, 제발 그만해줘. 2024년 12월 23일. 오늘 정말 힘들다. 숨쉬기 힘들다. 애들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다. 나 죽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TV 화면이 박살났다.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미영의 집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엄마, 할머니가 꿈에 나왔어. 할머니가 울면서 왜 안 만나러 왔냐고. 꿈이야, 괜찮아. 다시 자.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다. 큰아들 지훈이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다. 할머니가 창문 밖에 있어. 손을 흔들어. 미영이 창문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12층 아파트였다. 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빠졌다. 승진에서 탈락한 후 미영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미영 과장, 그렇게 준비 잘한다더니 결국 말아먹었네.
6개월을 뭘 한 거야? 파일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미영의 책상 위에는 강등 통지서가 놓였다.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 15년 회사 생활 중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럴 수가. 미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거울을 보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순영이었다. 엄마. 미영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순영이 여전히 서 있었다. 거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순영의 입이 움직였다. 미영아. 엄마도 강등당한 기분이었어. 엄마에서 그냥 짐으로. 엄마. 제발. 미영은 거울을 등지고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 과장 요즘 이상하지 않아? 혼자 중얼거리고.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냐? 미영은 회사를 나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한 달 후, 준우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했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떨어졌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15년간 살던 집이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아내 수진이 울먹였다. 일단, 월세 구해야지. 준우는 무력하게 대답했다. 이사날. 가구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나갔다. 텅 빈 거실에 준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을 내리는데 사진 뒤에서 낡은 편지가 떨어졌다. 순영의 필체였다. 준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힘들게 사업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엄마는 다 알아.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도와주고 싶었어. 돈으로, 시간으로 뭐든지.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하지만 준우야, 엄마도 외로웠어. 내가 전화 한 통 안 하는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 엄마는 매일 전화기를 보며 기다렸어. 오늘은 준우가 전화하려나. 엄마는 그게 전부였어. 사랑해, 준우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엄마. 그때 창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분명 닫혀있던 창문이었다. 바람과 함께 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알겠니?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준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미영의 집도 무너지고 있었다. 강등 후 미영의 월급은 반토막이 났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남편 재훈이 물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강등까지 당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어느 날 재훈이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사는 게 어때요? 뭐라고?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악몽 꾸고 혼잣말하고.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을 떠나서 우리 모두 힘들어요. 일단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아?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곧 같이 살 거야. 미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일단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당신이 좀 안정되면 그때 얘기해요. 문이 닫혔다. 미영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순영이 느꼈던 그 외로움. 이제 미영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준우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6평짜리 원룸이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이들도 함께였다. 아빠 언제 와? 딸아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구직 활동을 해도 번번이 떨어졌다. 준우 씨, 경력은 좋은데 파산 이력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빚도 쌓여갔다. 카드사, 은행,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준우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준우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밤 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14층 건물의 옥상이었다. 난간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이렇게 끝내면 편해질까? 준우는 난간에 올라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준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순영의 목소리였다. 준우는 뒤를 돌아봤다. 순영이 서 있었다. 반투명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엄마, 거기서 내려와.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다 망했어. 가족도 회사도 전부. 그래서 죽으려고. 엄마도 그랬잖아.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야. 순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살고 싶었어. 너희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엄마, 나는 너희가 한 번만이라도 와줬으면 그랬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전화기 붙들고 기다렸어. 너희가 올 줄 알고.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지. 아무도. 순영이 울었다. 유령도 우는구나. 준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다고 다 끝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순영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준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분명 엄마의 손이었다. 난간에서 내려와. 죽는 건 쉬워. 하지만 사는 게 진짜 용기야. 하지만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생각해봐. 너까지 사라지면 그 애들은 어떻게 돼? 준우는 흐느꼈다. 나처럼 혼자 남겨진 사람이 고통을 내 가족에게 주지 마. 순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발. 준우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미영도 한계에 다다랐다. 회사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집에는 혼자였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디오 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우리 언제 같이 살아? 지훈이가 물을 때마다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미영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미영 대리, 최근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팀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세요. 미영은 15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멍하니 걸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몰랐다. 빵!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났다. 미영은 차 앞에 서 있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운전자가 소리쳤다. 미영은 정신을 차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다.
순영이 들어왔다. 엄마. 미영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순영은 미영 옆에 앉았다. 미영아. 엄마. 나 이제 다 끝났어. 회사도 잘렸고, 가족도 떠나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겠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나는 너희 둘한테 이 고통을 주고 싶었어. 순영이 말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용서돼? 아니.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엄마를 버렸어. 순영은 침묵했다. 엄마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는 내 일만 생각했어. 미영은 울었다. 나는 최악의 딸이야. 그래, 넌 최악이었어.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순영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엄마, 미영아, 나는 너희가 미워.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정말 미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보고 싶었어. 미영은 순영을 꼭 안았다. 차가운 몸이었지만 미영은 놓지 않았다. 엄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알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응, 이제 알아. 준우는 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아, 우리 만나자. 오빠. 둘은 엄마의 집 앞에서 만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엄마의 집이었다. 오빤, 어떻게 지내? 미영이 물었다. 망했어. 완전히. 준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나도. 회사 잘렸어. 남편이랑도 별거 중이고. 둘은 침묵했다. 미영아. 응? 엄마가 찾아왔어. 너한테도 갔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갔어.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구나.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우리가 엄마를 죽인 거야. 그 말 하지 마.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실이야. 미영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엄마의 일기였다. 이거 엄마 집에서 가져왔어. 오빠도 읽어봐. 준우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었다. 2024년 7월 15일. 오늘 병원 갔다. 의사가 정기검진 자주 받으라고 했다. 혼자 가니까 무섭더라. 결과 듣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눈물 났다. 2024년 8월 3일. 준우한테 전화했다. 엄마 요즘 어때? 물어보고 싶었다. 근데 바쁘다는 말만 듣고 끊겼다. 5초도 안 걸렸다. 2024년 9월 20일. 미영이네 집 앞까지 갔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근데 초인종 누를 용기가 안 났다. 그냥 1시간 서 있다가 왔다. 바보 같지? 2024년 10월 30일. 오늘 태수 기일이었다. 혼자 성묘 갔다. 무덤 앞에서 1시간 동안 울었다. 여보, 나도 곧 갈게라고 말했다. 2024년 11월 25일. 요즘 자꾸 태수 꿈을 꾼다. 꿈에서 태수가 손 내밀면서 이리 와 한다. 나는 아직이야. 애들 봐야 해라고 말한다. 근데 정말로 봐야 할 애들이 있나 싶다. 2024년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선물 샀다. 준우한테는 넥타이, 미영이한테는 스카프, 손주들한테는 장난감. 다 같이 모이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2024년 12월 23일.
숨이 너무 안 쉬어진다. 애들한테 연락했다. 제발 와줘. 제발. 근데 읽고도 답이 없다. 아, 이제 정말 나는 필요 없구나. 마지막 페이지였다. 준우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엄마를 죽였어. 준우가 흐느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둘은 새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엄마가 살던 집에 잠깐 들어갔다. 집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벽지도 새로 발랐고 가구도 전부 새 것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새 주인이 아직 손대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 엄마 방. 준우와 미영은 방에 들어갔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전부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열자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포장된 채로 있었다. 준우 이름이 적힌 넥타이, 미영 이름이 적힌 스카프, 손주들 이름이 적힌 장난감들. 엄마, 이걸 기다리고 계셨구나. 미영은 스카프를 꺼냈다. 고급 브랜드였다. 엄마가 몇 달 용돈을 모아서 산 것이 분명했다. 우리 한 번도 안 갔잖아. 미영이 울었다. 옷장을 열자 깨끗하게 다려진 옷들이 걸려 있었다. 엄마, 우리 올 줄 알고 옷도 다려놨네. 준우가 옷을 만졌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약봉지들과 함께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준우와 미영이 웃고 있는 사진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던 것들. 엄마. 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 갑자기 방 온도가 떨어졌다. 순영이 나타났다. 반투명한 모습으로. 엄마. 준우와 미영이 동시에 외쳤다. 순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미영도 무릎을 꿇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가 미운지 보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그래, 너희는 나쁜 자식들이었어. 순영이 말했다. 나는 너희 때문에 외롭게 죽었어. 엄마. 하지만 순영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순영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 엄마의 손길이었다. 이제 알았지?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응, 알았어. 엄마,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혼자 두지 마. 응, 약속할게. 순영은 미소 지었다. 생전의 따뜻한 미소였다. 이제 나는 갈게. 엄마, 안 돼. 미영이 손을 뻗었다. 괜찮아. 이제 너희 아빠가 기다려. 오래 기다렸어. 순영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준우가 울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준우, 미영이. 순영은 완전히 사라졌다. 방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나타났다. 준우가 집어들었다. 엄마의 필체였다. 준우야,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제 알게 됐겠구나.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는 화가 났어.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너희가 미웠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
미운 사람이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미울 수 있다니. 너희가 겪은 일들 엄마가 한 거야. 미안하지 않아. 너희는 그걸 느껴야 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련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걸 엄마는 알아. 너희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도. 이제 엄마는 너희 아빠에게 가려고 해. 아빠가 많이 기다렸거든.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너희 가족들 꼭 돌봐. 준우야, 내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줘. 미영아,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절대 혼자 두지 마. 특히 나이 든 사람들. 그들은 말 안 해도 정말 외로워.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 엄마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숙제야.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준우와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준우는 월세방에서 나와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다.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뭐, 미안해. 정말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어. 나 때문에 너랑 애들이 고생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가족이랑. 이번엔 제대로 할게. 수지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저도 미안했어요. 당신 힘들 때 옆에서 더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우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매일 퇴근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딸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와, 우리 딸 정말 잘 그렸다. 아빠가 방에 붙여놓을게. 진짜? 응, 진짜. 준우는 딸아이를 안아주었다. 엄마, 나 이제 가족 소중히 할게요. 약속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요양원에 봉사를 갔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 준우 씨 왔구만. 자네가 오니까 좋아. 할아버니, 자식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니, 바쁘다고 잘 안 와. 그래도 괜찮아. 바쁜 게 좋은 거지. 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자주 올게요. 말씀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도 이랬겠지. 누군가 와주길, 말 들어주길. 그것만 바랐겠지. 미영은 재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고 당신이랑 애들은 소홀히 했어. 미영 씨, 나 변할게. 진짜로. 이번엔 가족이 우선이야. 재훈은 미영을 꼭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했어요. 당신 힘들 때 더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해요. 미영은 새 직장을 구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였다. 엄마, 지훈이와 서연이가 엄마 품에 안겼다. 우리 아가들,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 매일 같이 있을게. 진짜? 엄마 회사 안 가? 응, 일찍 퇴근해서 너희랑 저녁 같이 먹을 거야. 와, 좋아. 미영은 매일 저녁 아이들과 식사를 했다.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고 숙제를 같이 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내 그림 칭찬했어. 그래,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리잖아. 엄마한테도 보여줘. 응. 미영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엄마, 나도 이제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미영도 주말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미영 씨 얼굴 보니까 좋구먼. 할머니, 자식분들은 연락 자주 오세요? 가끔. 바쁘니까 그러겠지. 미영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정말? 이 할망구 이야기를? 네,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한 달에 한 번, 준우와 미영은 엄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묘비 앞에는 국화꽃이 놓였다. 엄마, 나 요즘 가족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랑 매일 밥 먹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요. 엄마, 저도 회사 다시 다녀요. 돈은 적게 벌지만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요. 엄마, 우리 요양원 봉사도 다녀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엄마처럼. 엄마 말씀 잊지 않을게요. 절대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묘비 위에 나뭇잎이 떨어졌다. 하트 모양이었다. 엄마, 혹시?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보내신 거야. 준우도 울었다. 둘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저승, 순영은 긴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보, 태수였다. 순영은 뛰어갔다. 태수의 품에 안겼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애들 일 정리하느라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너무 화났어. 너무 외로웠어. 알아. 다 알아. 태수는 순영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래도 잘했어. 애들이 이제 알았잖아. 응, 이제 알았어. 자, 이제 우리 갈까? 오래 기다렸어.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3개월 후, 준우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타났다. 생전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엄마, 준우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아빠랑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이제 우리 만날 시간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 준우야, 엄마 말 잊지 마. 가족 소중히 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 돌봐줘. 응, 약속할게. 순영은 미소 지었다. 잘 자라, 우리 아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꿈에서 깬 준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영도 같은 꿈을 꾸었다. 미영아, 잘 지내? 엄마, 응, 잘 지내. 애들이랑 매일 밥 먹고 남편이랑도 다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었지? 아니야. 엄마가 그럴 만했어. 우리가 너무 못했어. 이제 됐어. 이제 용서해. 너 자신도 오빠도. 엄마, 미영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응, 알았어. 잘 자라, 우리 딸. 엄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나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 준우와 미영은 서로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너 어젯밤 꿈. 응, 나도 꿨어. 엄마 꿈. 엄마가 작별 인사하러 온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은 한참 침묵했다. 오빠, 응, 우리 엄마 약속 지키자. 평생, 응, 그러자. 아빠, 빨리 와.
딸 예은이가 소리쳤다. 알았어. 금방 갈게. 준우는 요양원에서 막 봉사를 마치고 나왔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준우 씨 얼굴 보는 게 내 낙이야. 준우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저녁에는 가족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뭐야?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아들 민준이가 대답했다. 우와, 아빠 좋아하는 거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식사를 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좋았어. 계약 하나 성사시켰어. 작은 건데 기분 좋더라. 잘했어요, 여보. 예은이는 학교 어땠어?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하셨어. 그래, 우리 딸 최고네. 저녁 식사 후 준우는 식탁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벽에 걸린 순영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엄마, 오늘 할머니네 도시락 배달 가는 거지? 지훈이가 물었다. 응, 같이 갈래? 응, 나도 할머니들 보고 싶어. 미영은 아이들과 함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갔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미영 씨 왔네. 애들도 같이 왔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인사했다.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들어와, 들어와. 미영은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네 집에서 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차를 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왜 할머니들 도와주는 거야? 할머니들이 외로우시니까. 우리가 가면 할머니들이 기뻐하시잖아. 응, 할머니가 웃으실 때 나도 기분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남을 도와주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야.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미영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준우와 미영은 가족들과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다. 엄마, 우리 다 왔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저 예은이에요. 할머니, 지훈이랑 서연이도 왔어요. 아이들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준우와 미영은 묘비를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약속 지키고 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매일 행복하게 지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우리한테 준 마지막 가르침. 엄마 덕분에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벚꽃 꽃잎이 묘비 위에 떨어졌다. 엄마, 사랑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가 끝이라고, 노년이 끝이라고. 하지만 진짜 끝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순영은 외롭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은 두 자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준우와 미영은 엄마가 느꼈던 그 외로움을, 그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순영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외로움을 참고 있는 부모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조부모님, 혼자 사시는 이웃집 어르신,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영의 복수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을 배우니까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하셨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외롭지 않으셨나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찾아가세요. 순영처럼 차가운 겨울밤에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발 누군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순영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는 수많은 순영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시면 구독이 됩니다.